네, 이제 51번 에센셜입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인데, 우수 인증 설계사는 범위는 되게 작은데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편에 나눠서 에센셜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수 인증 설계사는 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로고만 사용하는 그런 제도긴 한데, 이거는 이제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한 건도 없어야 돼요.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제로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제로 그러면 틀린 지문으로 많이 쓰는데, 불안전 판매나 민원, 해지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설계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근속기간에 대한 우수 인증 설계사 인증 기준은 우리가 3년입니다. 동일 보험회사. 이제 우리가 이제 우수 인증 설계사는 모든 저기에다 주어주는 건 아니고요. 개인 전속 설계사하고 대리점, 개인 대리점, 전속 개인 대리점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속 개인 대리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동일한 금융회사에, 동일한 보험회사에 3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요 혼돈을 주는 건 뭐냐면은 우수인증 설계사는 인증기간이 1년이에요. 3년이 아니고 1년마다 매번 보험협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근속기간은 3년이다. 자, 우수하다고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모집 실적은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모집 실적 고려합니다. 모집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납 초회 보험료 기준으로 8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우리가 전속 설계사 소득 수준 이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 인증 설계사인데 뭐 우리가 서비스만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좋은 설계사, 우수 설계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험 모집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다. 자, 최고의 실적을 거둔 설계사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조건만 갖추고 어떤 민원이나 불안전 판매가 없는 우수한 설계사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추천을 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동일 법인 보험 대리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보험 대리점에 한해서 개인 보험 대리점, 개인 전속 설계사에 한해서만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자체가 틀렸고 3년 이상 재직한 것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우수 52번입니다. 우수 인증 설계사 두 번째인데요. 자, 틀린 거 마찬가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수인증 설계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인증한다고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우리가 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암기만 하고 계시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범위도 짧으니까 또 읽으면서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문제는 무조건 맞추시는 겁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가 도입된 해 2008년인데 이거는 좀 가혹하죠. 이런 것까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리마인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나온 지문이니까 좀 개의치 마시고 그래도 뭐 2008년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계약 유지일 같은 경우는 13회하고 25회를 보는데 둘 다 90, 80입니다. 90, 80. 자, 요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90, 80.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 대상 기간, 인증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5월까지 접수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사를 한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를 부여해서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5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기간이니까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3년마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수인증 설계사는 매년 우리가 1년간 유효기간이니까 매년 심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번 이제 에센셜입니다. 예금자 보호법. 우리 보험인데 생명보험회사도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금융기관들이 보험회사가 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내서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게 돼 있죠. 당연히 여러분들 보험 냈는데 금융회사가 파산됐다거나 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금 지급 정지 사유가 보험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건 법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보험도 적용을 받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다 보장을 받지 못해요. 왜냐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다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 보증금이랑 특약 부분에 대해서만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받는다. 그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틀린 내용은 뭐겠습니까?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산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보험공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사외에 있습니다. 사회에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내서 예금보험료를 내서 그 예금보험금을 받는 거죠. 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평상시 보호대상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는 겁니다. 국가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낸 회사에 한해서, 그래서 모든 보험회사, 모든 금융회사가 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죠. 예, 그 보험료를 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2저축 기관 중에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뭐 지역 축협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회가 있죠. 중앙회가 있는 데서는 중앙회에서 보존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 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 해야 되고요. 예금자 일위는 얼마까지요?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이자 포함해서입니다. 보증보험 계약은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계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회사의 인수합병은 예금보험상 예금보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예금 정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게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파산이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2종 금융사고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는데 인수합병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수합병 됐다 그래서 예금보험법상에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 못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금융기관이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4번 이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공정경쟁 질서는 좀 범위가 넓어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인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융분쟁조정, 분쟁이라고 하는 건 싸움이잖아요. 일종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디서 하죠? 싸움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독해야 되니까 금융감독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랑 관련이 있다고요? 예, 금융감독원. 자, 회부를 할 수 없는 경우. 자, 회부를 할 수 없는 경우니까 이미 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회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분쟁 조정의 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어요. 이제 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받고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위원회에다 넣어가지고 이거를 심사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소된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를 분쟁조정위원회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우리가 합의가 안 되면 그 분쟁조정이 회부하고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부터 60일 이내 심의 조정해서 작성해야 돼요. 이때까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 분쟁 싸움은 어디서 한다고요?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감독원, 금감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의 결과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아니죠. 수락하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조정안이 그 효력을 동일하게 갖지 않습니다. 수락을 했을 때, 조정안을 수락했을 때 그거는 효력을 갖는 거고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위원회 가서 이제 분쟁의 의견, 옳고 그름을 판단을 받아서 결정이 나는 거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하는 일반적인 법원의 재판 결과에 우선한다? 당연히 법원에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여러분들이 합의가 안 됐을 때 법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인 재판 결과에 우선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일하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한다?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5번입니다. 우리 보험 가입조에 내보험 찾아줌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내보험 찾아줌 이런 게 있고요.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소비자 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이렇게 골랐습니다.
자, 우리 2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의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금융위원회에서 주는 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에서 준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자,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서 한다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감원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 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 이 부분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 조회 및 우리가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 운영 시 본인 인증 방법, 본인 인증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대개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그 다음에 아이핀 등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운영 본인 인증 방법이 아닌 거 이렇게도 물어보니까 요 세 가지는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다른 보험회사 가입 내역도 조회가 불가능하죠.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자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생명보험 회사는 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내 보험 찾아준 시스템을 통해 생손보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공제보험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앙회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보험 같은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확인하는 거지 내 보험 찾아줌을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자, 생손보 상품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조회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자, 모든 보험계약은 대리 청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지만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계약자하고 피보험자하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동일한 이러한 보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험 대리 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 틀린 지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6번인데요. 광고심의위원회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면서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광고심의필의 유효기간은 1년이에요. 네, 1년. 이제 우리가 유효기간 물어볼 때, 뭐 또는 아니면 개시기간 물어볼 때 대부분 보험 계약 관리 내용도 1년에 연 1회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 심의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홈쇼핑 판매 방송의 광고심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광고심의하는 방법은 사전심의입니다. 사후에도 아니고요. 반드시 광고가 나가기 전에 심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홈쇼핑 방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 심의도 받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시 모니터링 제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거는 실시간으로 보험 우리가 그 일반 대중에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생명보험회사 지점 및 영업소에서 제작한 인쇄물은 사후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광고 원래 광고 심의 대상은 전부 다 사전이다. 그러니까 사후 심의 대상이 아니고 사전이다. 자, 상품 광고는 매월 한 1편에서 1에서 3편씩 선정해서 사후 심의 틀린 내용이죠. 사전 심의를 받는다. 변액보험 상품의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변액보험이든 일반보험이든 상관없이 광고 심의필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자,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각 전문가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각 업무 전문가가 아니라 이 광고 관련해서 업계 전체적으로 그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무 전문가가 아니라 보험회사 이외 어떤 그런 광고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해서 유통과 관련된 포함해서 그런 전문가들 업계 전체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운영되어 있다. 광고심의위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험 정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한 내용자들을 가입한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 또는 보험회사의 그런 내용들을 외부에 알리는 거, 내부에 알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시제도라고 합니다. 자, 공시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거, 사실과 다른 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재무 상황이나 영업 실적 등을 외부의 경영관리 목적으로 알리는 것을 우리가 공시라고 한다.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것도 가로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공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공시의 대상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은 다 맞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맞는 지문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시가 우리가 가로치기로도 문제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정의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공시란 해당 기업의 재무 상황, 영업 실적 등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 모집 수수료를 공시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협회입니다. 협회. 그다음에 경영 공시 제도의 목적은 보험 상품의 비교 정보 제공이다. 자, 보험 상품의 비교 정보 제공은 상품 비교 정보 비교 공시 어디서 하는 거냐면 협회에서 하는 상품 비교 공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고요. 자,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는 분기 결산일로부터 분기 3개월이니까 3개월 이내에 하면 안 되겠죠. 유일하게 그 결산 공시를 해야 되는 기간 2개월입니다. 2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된다. 나머지는 다 3개월 이내에 수시나 정기 공시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3년간 공시해야 되겠죠. 공시기간도 3년간 공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공시 내용 중에 58번 에센셜은 정기 공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산, 분기별 임시 결산 공시를 우리가 정기 공시라고 하는데요.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에서는 정의도 물어볼 수도 있고 기간을 매칭을 시켜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오니까 공시와 공시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기 결산 공시만 2개월이고 나머지는 다 3개월로 되어 있고 대부분의 공시는 다 3년으로 되어 있고 2년으로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상반기 결산 공시는 상반기에 했으니까 언제까지 공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반기 결산 공시를 하기 전까지. 그죠? 연말 결산 공시 하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짝지어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험회사는 분기 결산일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기 결산 공시만 2개월이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는 다 3개월 이내에 결산 공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월, 3개월 같이 기억하시고 3년 동안 공시해야 된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산 공시는 매 사업연도 결산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분기 결산 공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정기 공시 항목과 임시 결산 공시 항목은 당연히 다르겠죠. 정기 공시하는 거하고 임시 결산하는 거. 임시는 임시 결산했을 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시하면 되는 거고 정기 공시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될까를 정해놓고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시 항목은 다르다. 자, 1분기 결산 공시는 당해연도 결산 공시 전까지 공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2분기 공시를 하니까 그죠? 상반기 결산 공시 전까지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기 결산 공시는 그 다음 분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3분기나 그죠? 2, 4분기 같은 경우는 3분기 전까지, 그죠? 상반기는 3분기 전까지 또는 3분기 같은 경우는 결산 공시 전까지만 공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9번 에센셜입니다. 정기공시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시공시입니다. 수시공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수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 즉시, 발생하는 즉시 공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발생 즉시 공시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시정 조치 같은 거 우리가 잘못됐던 거를 고치는 거니까 바로 해야 되는 거고 중대한 변동사항 바로 해줘야 되는 거고 재보험 관련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타 공시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공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의 적기 시정조치 사항을 적기 시정조치는 수시공시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시공시는 발생 즉시 공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험 소비자가 직접 가입 설계 및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가격 공시지를 운영하고 있는 거 어디예요? 자기 홈페이지에 가입 설계, 보험료, 자기 가입 설계, 가입 보험료니까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실 통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 연차보고서는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다. 연차보고서는 우리 정기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시 공시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요. 재무제표, 경영지표는 수시 공모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 공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0번입니다. 우리 생명보험 상품 비교 공시입니다. 비교가 들어가면 어디서 한다고요? 생명보험
협회에서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오는데 비교자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생명보험회사에서 다른 보험회사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회사를 디스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공시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생명보험협회나 아니면 금융감독원인데 보험 관련된 거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해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생명보험협회의 상품 비교 공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당연히 약관 같은 거는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디서 공시해야 되겠습니까? 상품 공시로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되겠죠. 그죠? 보험회사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공시율이나 뭐 환급금, 적립금 같은 경우, 적립률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서 그런 내용들을 공시해 줘야 되니까 당연히 생명보험협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생명보험협회가 온라인 전용 보험, 단독 실손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 등을 비교 공시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 모아. 보험을 다 모았다 그래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뭐냐? 보험 다 모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생명보험협회 또 손해보험협회가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대한 내용들을 계약자들에게 또는 보험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보험을 다 모았다 그래서 보험 다 모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의 비교 공시 항목의 펀드 운용 인력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죠.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는데 운용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수시로 바뀌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누가 바뀐다 그래서 알 수 있나요? 그죠?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뭐 문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물론 이제 실은 펀드 매니저에 따라서 영향을 주지만 비교 공시 항목에서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수시로 바뀌는 부분까지는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운용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지만 운용 인력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사고 현황과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비교 공시 항목에 한다. 보험계약 관리 내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품 공시에 해당하는 거니까 비교 공시 항목이 아니고요. 보험 민원은 대부분 생명보험협회에 접수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험 민원은 대부분 어디에 접수돼요? 민원, 분쟁 이런 건 다 어디라고요? 금감원,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민원에서 보험 모집 민원이 전체 민원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보험 모집 민원이 전체 민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